네,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저번에 제가 설명 너무 못한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제 대학원생들도 물어보니까 거의 모르더라고요.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어, 우선은 제가 저번 강의 노트에 뭐 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쓰면서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맞는 거를 그냥 써가지고 용어가 이제 혼동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전사, 단사, 전단사로 그냥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렉처 노트를 보면 이제 통일이 되어 있고 어 저도 이거 학생들이 물어봐서 알았는데 제가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1대1 함수라고 말한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방지하기를 좀 방지하는 면에서도 앞으로는 제가 가급적이면은 전사, 단사, 전단사라는 이제 요렇게 말하면 제가 안 헷갈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고등학교 느낌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단사 함수부터 이제 새롭게 살펴볼 건데 단사 함수는 이제 다른 말로 1대1 함수 그다음에 인젝티브한 함수 요렇게 이제 제가 다 다른 용어가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우선은 아마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그러니까 입력이 다르면 이제 출력이 다르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오래된 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는 사랑의 짝대기라는 거로 배웠어요. 그래서 막 뭐 이 화살표가 막 뭐 이런 거를 배웠는데 그게 아마 저보다 약간 윗세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뭐 아마 이제 그 예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떠올리시면 되고 이것 또한 고등학교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어떤 이제 그래프에서 단사함수를 이제 빨리 찾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평선을 그어갖고 뭐 교점이 이제 2개 이상이면은 뭐 단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를 이제 같이 말하는 이유가 보통은 이제 2번 배웠을 거예요. 이 함수를 2번 배웠을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2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함수 처음 나올 때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쯤에 한 번 더 배웠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어떤 연속 함수들 있죠. 그러니까 무한집합에서 단사를 이제 찍어내는 방법,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이제 단사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하는 방법을 또 테크닉적으로 아마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사랑의 짝대기 이런 거는 그냥 뭐 함수 뭐 요런 그림 있죠. 함수 처음 배울 때 나오는 요러한 그림을 이용하면은 좀 더 이제 사랑의 짝대기가 이제 잘 맞죠. 근데 이제 무한집합에서는 사랑의 짝대기로 좀 판단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를 막 기억을 되게 이제 떠듬떠듬 떠올려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를 기억하면 돼요. 요거를 그냥 외우면 됩니다. 이 표현이 조금 이제 안 익숙할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모든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렇게 A를 뒤집은 거, 이게 올이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단사함수라는 거는 모든 x1, x2에 대해서 그러니까 x에 속하는 모든 x1, x2에 대해서 얘네가 다르면은 x1, x2가 이제 다를 때 요것도 이제 다른 거를 단사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의는 이래요. f1, f의 x2가 같으면은 원래는 이제 막 이렇게 되게 희한하게 쓰는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동치죠. 대우니까. 그래가지고 밑에 요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마 뭐 외울 때 뭐 입력이 다르면 출력이 다르다 계속 이렇게 외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x1이나 x2하고 그냥 다른 숫자잖아요. 그럼 출력도 다른 값이 나와야 된다. 요게 이제 단사 함수의 뜻입니다. 느낌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 느낌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고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은 단사함수니까 화살표가 되게 퍼지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집합의 크기가 보통 이제 작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프를 이용할 때는 이제 뭐 요렇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요런 한 함수가 그러니까 포물선 함수가 이제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이제 수평선을 딱 그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x1이랑 여기는 이제 x2가 서로 다른 x2인데
f의 x1이랑 f의 x2는 같은 값을 갖고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단사가 아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판단하는 게 수평선을 그어갖고 교점이 있다는 거는 같은 y 값에 대응하는 이제 x 값이 두 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단사가 아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했을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를 배웠더라도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무조건. 요거를 기억해야지 편합니다. 안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거를 따지기가 되게 헷갈리고, 원래 이게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사함수입니다. 전사함수는 그 위로의 함수, 그러니까 온트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온트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젝티브한 함수, 이렇게 이제 쓰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치어 이꼴 공역이면은 전사함수다, 온트 펑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느낌이 요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예를 들어 갖고 한 점으로 이렇게 다 모여. 모든 애들이 뭐 요런 거죠. 그래서 이제 화살표가 단사 같은 경우는 팍 퍼지는 느낌이었는데 전사 같은 경우는 확 모이는 느낌. 그래서 당연히 여기 있는 집합의 크기가 더 크겠죠. 요거를 그 판단하는 원래 방법이, 일단 그래프는 이제 모양으로 판단하기 조금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그 그래프는 좀 뭐 모양으로 좀 판단하기 좀 어렵고, 그 왜냐하면은 이 그 뭐지? 요 아까 이제 했던 이 요런 제곱 그래프 있죠? 이러한 제곱 그래프가 있을 때 내가 이게 정의역을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갖고 공역을 실수 전체 집합으로 잡으면은 얘는 지금 치역은 양수잖아요. 그럼 공역은 실수 전체가 되니까 치역이랑 공역이랑 달라갖고 이때는 전사가 안 되는데, 이거를 내가 0보다 큰 실수를 만약에 공역으로 처음부터 잡는다면은 얘는 전사함수가 돼요. 그래갖고 뭔가 이제 모양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공역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거에 이제 디펜드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좀 모양으로 판단하기 애매하다,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요게 중요한데 사실 요거 때문에 제가 했거든요. 원래 데피니션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A를 뒤집은 거죠. 이거는 모든의 약자입니다. 요거는 2를 뒤집어 놓은 것 같죠. 이거는 존재하다, 그러니까 이그지스트의 약자예요. 그래가지고 요 의미는 그 모든 Y에 있는 모든 공역에 있는 모든 Y에 대해 가지고 적당한 이제 X가 이제 존재하는데, 어떠한 X냐면 fx는 이제 Y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갖고 이제 계속 연습을 하면서 이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의미 있죠. 요 의미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제가 그냥 쓱 하고 넘어가려다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게, 그 나중에 랜덤 베리어블을 좀 엄밀하게 정의할 때 이 논리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논리에 지금 익숙한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갖고 1, 2 이렇게 돼 있고 y가 이렇게 하면 화살표 탁 모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2에 대한 거 있죠. 2에 대한 요 화살표를 이제 받는 거를 이미지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상이라 그럽니다. 상 또는 뭐 이미지. 그리고 얘를 이제 얘가 이제 화살표로 받는 애가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제 화살표를 준 애가 누구냐? 이런 거를 이제 따지는 거를 인버스 이미지라고 해요. 역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버스 이미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가 이제 인버스 이미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 역상이 x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 기억을 하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y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요런 거를 만족한다는 거, 이 화살표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이제 x가 있다는 거를 의미하죠. 그렇죠? 그런 게 여기에 존재하냐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버전에서는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제 요거를 그냥 기억을 하면 돼요. 계속 이제 인버스 이미지가 정의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그 예제를 제가 몇 개 살펴볼 건데, 이 예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그 정의들 있죠. 뭐 모든 y에 대해서 이런 게 이제 너무 좀
익숙하지 않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좀 익숙하게,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일단 기억을 해놓고 요 두 가지 표현들을 좀 익숙하게 제가 예제를 계속 좀 되게 불필요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진짜 다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요거는 그냥 진짜 파이나이트한 케이스라서 사실 그 사랑의 짝대기 정도의 상식만 있으면 아마 다 맞출 수는 있을 건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느낌만 그냥 대충 찍어서 보면 화살표 퍼지는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사예요. 전사는 아닙니다. 전사는 모이는 느낌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단사는 당연히 단사이면서 전사이면 되죠. 그래서 일단 단사 함수인 거를 따져보려면은 요거를 따져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x1, x2에 대해서 얘네가 다르면은 얘네가 이제 다른지 요런 거를 따져보면 돼요. 그러면은 x의 원소가 지금 1, 2, 3이죠. 그러면은 x의 원소이면서 요거를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조합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1을 1로 선택하고 x2를 2로 선택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100개 없죠.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x1, x2가 이거 그림이랑 같이 보면 좋겠다. 저기 그 본인 컴퓨터로는 그림을 보고 요거로는 설명을 들어보세요. x1, x2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그 쓴 거거든요. 그냥 여기 있는 그림을 보고 제가 이제 다 맞춰서 쓴 건데 이게 옆으로 보이면 좋겠는데. 음. 이 첫 번째 라인만 보면은 x1이 이제 1일 때 x2가 이제 2일 때 f의 x1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1에서 이제 화살표로 받는 애니까 이거 D죠. 그쵸? 그다음에 f의 x2 같은 경우는 이제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다 조사를 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가 x1, x2가 이제 다를 때 모든 케이스를 조사하면은 이렇게 6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쭉 보면은 얘하고 얘하고 이제 다른데 그러면 이제 다 얘하고 얘하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똑같은 기호가 있으면은 일단은 뭐가 아니에요? 단사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게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단사가 됩니다. 그렇죠? 모든 요거에 대해 가지고 요거를 만족하죠. 그 다음에 전사함수를 이제 따지는 게 어려웠죠. 이거는 그냥 치역이랑 공역이랑 다르니까 전사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볼 수 되는데 이제 요런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내가 그리는 게 낫겠다. 그래, 그리면 되는구나. 1, 2, 3 B D B C A 이게 X가 지금 1, 2, 3 그 다음에 Y가 D B C A 이렇게 돼 있고 이거지? 이건가? 이거 맞아요? 맞죠. 자, 이렇게 되었다 칩시다. 모든 y에 대해서 공역에 있는 모든 y니까 y는 이제 a, b, c, d겠죠. 그렇죠? y가 d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y가 d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는 뭐예요? 1이죠. 그렇죠? 1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는 1입니다. x는 여기에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찾아요. 이제 d를 한번 이제 클리어했으니까 b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2가 되죠. 그렇죠? 얘는 이제 정의역이 있어요. 근데 c에 대해서는 어때요? c는 화살표를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가 없다.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전사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돼요. 모든 원소에 대해 갖고 그냥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나열한 다음에 차근차근 이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논리로 이제 단사함수인 거랑 이제 전사함수인 거를 따져보면은 단사함수는 이제 뭐 x를 이렇게 요렇게 뽑거나 아니면 이제 요렇게 뽑거나 요렇게 이제 뽑았을 때 모든 이제 그 서로 다른 x를 딱 뽑았는데 그러니까 입력이 달랐을 때 y도 이제 다 다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x1을 3으로 뽑고 x2를 4로 뽑았어. 그러면은 x1이랑 x2는 다르지만 f의 x1은 뭐예요? c. 그 다음에 f의 x2는 뭐예요? 얘는 c. 그래서 요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단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전사가 되는지 봅시다.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y에 대해서 적당한 이제 x가 존재하는데 어떠한 조건 요거 st는 서치넷의 약자입니다.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하면은 f의 x는 y를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y에 대해서 일단 y가 d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y에 대해 갖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는 1이죠. 그렇죠? 이러한 x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는 2인데 이거는 x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c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는 3이나 4가 이제 두 개가 있죠. 그렇죠? 두 개 모두 x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전사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표를 다 만들었는데 그 표를 제가 그냥 하나하나 다 그렸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따져보면 됩니다. 요거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은 일단 단사인지 따져봅시다. 단사가 안 될 것 같죠? 안 되는 게 뭐가 있지? x1, x2를 내가 요렇게 뽑았습니다. 그럼 x1, x2는 분명히 요 조건을 만족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만족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는 이제 x 얘가 이제 d가 되고 여기도 이제 d가 나오게 되니까 요 경우에는 단사가 안 되게 되겠죠. 이제 전사인 거를 따져보려고 했는데 a 같은 경우, 그러니까 y가 a일 경우는 여기에 이제 f의 x는 y를 만족하는 그러한 x가 여기 없죠. 그래가지고 얘는 전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단사도 아니고 전사도 아닌 함수가 되죠. 함수인 건 맞죠, 그렇죠? 함수는 이제 얘가 모두 이제 화살표를 하나씩 쏘고 그 다음에 뭐 두 개 쏘면 안 되고 이제 그 조건만 만족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시 1은 뭐 그 단사인 케이스, 예시 2는 전사인 케이스, 예시 3은 단사도 아니고 전사도 아닌 케이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떠한 함수가 있는데 EX 플러스 1이라는 연속 함수예요. 이건 이제 더 이상 사랑의 짝대기로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원소의 수를 무한번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요거를 따지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1번 같은 거를 살펴볼게요. 모든 x1, x2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x1이 x2와 다르다면은 f의 x1이 x2와 이제 다른가? 요거를 따지면은 얘가 뭐를 체크하는 조건이죠? 그렇죠? 자, x1, x2를 이제 다르게 하게 되면은 요거는 항상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조건이 그냥 이거 그림을 그려보고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이게 사실 1, 2, 3, 4에 대한 그게 사람들이 딱 보고 이거 단산에 전산에 막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사실 나오는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파이나이트 케이스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완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냥 한번 머릿속에 쓱 돌려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일단 다른 값인데 요것도 그럼 당연히 다른 값이겠죠. 왜냐하면 직선 모양으로 이렇게 쭉 그려져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단사가 됩니다. 그리고 전사인지 이제 보고 싶으면은 뭐를 보면 되냐면은 임의에 있는 y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fx는 이제 y꼴을 갖고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가 반드시 여기 존재하느냐 이거를 읽을 때 약간 그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 느낌이 그러니까 요렇게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읽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읽으면은 한국어로 좀 느낌을 좀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져봅시다. 모든 y에 대해서 어, 적당한 이제 x가 존재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이제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이 생겼겠지. 요렇게 여기에 있는 y를 딱 뽑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y를 임의로 딱 뽑았는데 이거에 그러니까 요 관계를 만족하는 x가 항상 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y를 내가 3으로 뽑았다고 치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x는 뭐예요? x는 얼마야? 갑자기 너무 어렵네. 너무 힘든 거 뽑았나? x는 1이네. 그쵸? x는 1이죠. 그래서 내가 3을 뽑아도 그렇고 4를 뽑아도 그렇고 내가 아무 y나 뽑아도 거기에 대응하는 x를 어떤 범위에서 만들 수 있다? 실수에서. 그렇죠? 실수에서 만들 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는 1번 같은 경우는 전사이면서 단사가 되니까 전단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사도 맞고 전사도 맞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답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요 함수 있죠? 요런 함수 요렇게 이제 생겼겠지. 그러면은 일단 단사인지 봅시다. 단사는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아까 이제 살펴봤듯이 여기 이제 x1을 잡고 여기다가 x2를 잡으면은 x1이랑 x2랑 이제 다른 값을 갖고 있는데 f의 x1이랑 f의 x2는 이제 똑같은 값을 갖고 있으니까 단사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전사도 안 되겠죠. 왜냐면 이제 치역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제 y를 마이너스 2로 잡았다고 치자. 그리고 y를 마이너스 2로 잡으면은 마이너스 2 이꼴 x제곱을 만족하는 x가 실수에 존재해야 되는데 실수에 없잖아 지금. 복수수 범위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전사도 아니죠. 그래가지고 아니 단사도 아니고 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함수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 치역을 이렇게 잡게 된다면은 y는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여기서는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y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이라든가 아니면 뭐 3이라든가 이런 거를 잡아야 되는데 임의 양수를 잡아도 거기에 대응하는 x를 이제 루트 y 이런 식으로 이제 잡을 수 있고 루트 y는 여기 정의역에 들어가니까 요 경우에는 전사는 되겠죠. 그렇죠? 단사는 안 되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있는 이런 게 이제 정의역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니까 여기는 이제 0, 그다음 여기는 1, 0, 1, 0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는 1, 0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이게 이제 x이고 이런 게 이제 y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정의역은 이렇게 정수 전체가 되고 그 공역은 이렇게 0하고 1밖에 없죠. 그래갖고 요 0이랑 1만 포함된 이제 집합을 이제 살펴볼 때 요게 일단 단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사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미지만 딱 봐도 단사는 화살표가 퍼지는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 화살표를 받는 애가 더 큰 집합이어야 돼. 근데 일단 여기가 더 작은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사일 리는 없어. 그래도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는 지금 이 전단사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노테이션이 익숙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이제 요런 거에 대해 가지고 모든 이제 서로 다른 x1, x2를 갖고 오면은 요게 이제 항상 다르냐 요 주장을 보는 건데 뭐를 갖고 오면 돼요? 여기에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갖고 올까? x1이 0이고 x2가 2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x 값을 갖고 있는데 출력은 모두 0이 되죠. 그래갖고 얘는 단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사가 되는지 봅시다. 전사는 느낌적으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사는 화살표가 모이는 느낌이었잖아요. 정수에서 지금 0하고 1로 화살표가 싹 모이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전사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따져봅시다. 자, 모든 y라고 해봤자 모든 y에서 이제 대응하는 y는 0이랑 1밖에 없어요. 얘가 0이라고 칠 때 0의 그 화살표를 주는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많죠 일단. 짝수는 다 이제 다 화살표로 받으니까 걔는 또 정수의 정의역에 들어가서 그 0일 경우에는 일단 해결이 됐고 1일 경우에도 똑같죠. 1일 경우에도 뭐 y를 이제 1로 잡게 되면은 x를 얘를 골라도 되고 얘를 골라도 되고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니까 요거는 전사는 가능합니다. 5번
자, 이제 어제 약간 괴로웠던 이제 그러한 질문들 중에 하나죠. 자, 자연수에서 자연수와 이제 영의 합집합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x가 이렇게 생겼고 y가 이렇게 생겼는데, x가 일단 자연수들의 집합이니까 1, 2, 3, 4 이런 식으로 값들이 쭉 있습니다. y는 0, 1, 2,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단사인지 봅시다. x의 값이 서로 다르면 y의 값도 서로 다른가? 당연히 그렇겠지,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임의의 y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내가 x를 항상 찾을 수 있고 그 x가 자연수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요거로 따지면 되죠. 임의의 y 여기서 이제 제일 까다로운 게 0인데 0 같은 경우는 대응하는 x가 1이야. 그리고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1은 당연히 자연수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내가 아무 y를 갖고 와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 y라는 거는 요 집합에 속해 있는 아무 y.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가 내가 730이라고 치자. 730이라고 치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x는 731이 되고 얘는 자연수에 들어가지. 이거를 내가 계속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사죠. 전사이면서 단사니까 전단사 함수죠. 그럼 결국에는 얘가 이제 전단사 함수라는 거는 얘의 카디널리티하고 여기의 카디널리티하고 같다라는 게 되겠죠. 자, 6번 같은 경우는 x가 지금 자연수의 집합이고 y는 그냥 그 자연수에서 부호만 바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전사이면서 단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냥 전단사 함수가 되죠. 그래가지고 자연수의 카디널리티하고 0을 제외한 요거의 카디널리티하고 이제 똑같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시 2번입니다. 요거를 한번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플러스 이제 쉬는 시간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어떤 논리로 보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5분이면은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